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 스타 서정욱 변호사인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오셨는데 병원에 지금 계시지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1736일. 참 오래 계셨어요, 진짜. 1736일. 징글징글했는데. 20세기 들어서 이제 그 페루의 그 후지모리 있잖아요. 후지모리, 예, 페루에. 대통령. 예, 페루. 그분이 이제 25년 받아가 12년 복역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년 9개월이 세계 최장수. 어쩌면 이게 그 너무 이제 억울하게. 탄핵도 실제 그 당시에 탄핵을 이제 그 되돌아보면요. 네. 탄핵도 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이제 그 좌파들의 가짜 뉴스에 의해서 악화된 민심 있잖아요. 그지. 요게 하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이제 그 가짜 뉴스 악화된 민심에 부안해동하는 정말 이제 그 국회의원들 64명의 그 배신자들 있잖아요. 배신자들. 예. 그 부안해동한 예. 이런 이제 그 소신도 없고 예. 이런 국회의원들. 예.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무엇보다 그 광장에 촛불에 불타버린 죽은 법치. 예. 광장에 촛불. 그 촛불 콧대에 겁이 나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이 경호원 들고 다니면서 8대0이 뭡니까? 이런 이제 저는 결국에 좌파들의 가짜뉴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비겁한 무소신, 배신, 예. 그 다음에 그 죽은 법치 헌재 재판관들 있잖아요. 예. 이 세 가지 때문에 억울한 탄핵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재판 과정이 예. 완전히 그 만녀 재판이었어요. 마녀 재판. 오늘 이제 그 좀 이따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그 책에도 나오지만 예. 그때 구속 기간 6개월이 지났잖아 재판할 때. 네. 그럼 이게 6개월 지나면 원래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영장을 연장을 해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게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전면 보이콧했잖아요. 예. 그 구속영장이 연장되면서. 예. 근데 그걸 제가 오늘 다시 읽어봤어요. 이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시 읽어줘요. 예. 월간조선 그냥 박근혜 구속 서정욱 치면 네. 아주 제가 월간조선에 인터뷰가 길게 거리 기사가 나옵니다. 예. 사불가론. 그냥 사불가론. 박근혜 영장 뭐 서정욱 치도 되고 월간조선 서정욱 치면 나올 겁니다. 예. 그래도 검색하면 나와요.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도. 예. 그때 제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되는 사불가론 네 가지 이제 그 불가론 이걸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가장 핵심은 그때 뭐로 연장했냐? 왜 그때 그 K재단 미러재단 할 때 여러 기업들이 동거한 거 있죠. 예. 근데 롯데그룹하고 SK, 롯데하고 SK 있잖아. 예. 여기 돈 받은 거 있잖아. 예. 요걸 갖다가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싹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구속영장에는 다른 혐의만 였고 롯데하고 SK 받은 돈은 구속영장에는 빼놨어요. 예. 수사는 다 끝났는데 원래는 이게 다 하나로 기소해야 되잖아. 근데 영장에 그 요놈들이 두 개를 빼놓은 거예요. 그랬다 나중에 나중에 6개월 지나니까 롯데하고 SK 요거 이제 그 새로운 걸로 영장을 또 6개월 또 연장한 거예요. 새로운 범죄라고. 영장에 빠져 있다고. 공소장이 다 들어가 있어. 공소장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사불가능하면 이거는 구속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고 그 당시에 이미 정인 중에 SK하고 롯데는 정인 신문이 끝났어요. 심리가 끝났단 말이야. 근데 SK 롯데 때문에 구속영장을 연장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안종범이나 다른 사람도 연장됐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형평성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안종범이나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게 나중에 기소가 돼가지고 연장이 됐는데 예. 박 대통령은 이미 수사 다 끝나가지고 공장에 하나도 다 돼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런 게 제가 네 가지를 상세하게 인터뷰가 기사로 된 게 있으니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예. 오늘 이게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나 재판 사법부에 믿음을 잃었다. 그래서 재판 보이콧했다. 그렇지. 예. 이게 노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먼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선택 예. 이걸 하기 전에 그동안의 탄핵과 재판 예. 한마디로 이게 탄핵은 사기 탄핵이고 재판은 이게 만여 재판도 이 정도는 아니죠. 예. 그걸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이제 그 박 대통령 쓴 책이 하나 나왔죠. 네. 책이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가 좀 이렇게 쓰면서 가로 세로해서 책이 나왔어요. 네. 책 그동안에 내용은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거 이제 그렇죠. 옥중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수많은 편지가 오면 그것을 이제 몇 개 골라서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의 그 뜻도 좀 피력하고 네. 아직 제가 이제 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상당히 앞으로 많이 사람들이 볼 거로 보이고요. 네.
제목은 요약본들은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에. 예. 제목은 이제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제목부터 찐하죠. 예. 이 책이고 이제 아마 크게 4부로 구성된 것 같아요. 1부는 이제 2017년에 하늘이 무너지던 해. 그때 이제 탄핵 재판 하늘이 무너지던 해. 그렇죠. 이게 2017년이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2부 끝없는 기다림. 끝없는 기다림. 이게 2부 2018년. 그다음에 3부가 2019년 희망을 보았다. 3부는 이제 2019 희망을 보았다. 그다음에 마지막 4부가 2020년. 2020년 그리고 아직. 그리고 아직. 이렇게 4개 장으로 구성이 됐는데 네. 저도 이제 조만간에 바로 이제 한번 사서 읽어볼 이런 이제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할 텐데. 선택. 먼저 이제 책의 내용 한 2개만 더 소개하고. 아, 그러세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재판 거부하게 된 거는 하나 소개했잖아요. 네. 영장 연장.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개한다면 이제 그게 있어요. 세월호. 아, 그래.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최근 몇십 년 사이 가장 큰 가짜뉴스 있잖아요. 3대 가짜뉴스가 이명박 때 광우병 가짜뉴스. 뇌송송 구멍 터. 그다음에 천안함이 북한이 파견한 게 아니라는 천안함 가짜뉴스. 그렇지. 그다음에 세월호 가짜뉴스. 이게 우리나라 3대 가짜뉴스인데 네.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그날 이게 몸은 박 대통령이 안 좋았지만 보고는 이게 다 받고요. 지시도 이게 완벽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모든 걸 이게 동원해가 어떻게든 구조해라. 모든 걸 동원해서 이게 완벽하게 바로 지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회개한 루머, 악의적인 모함들이 판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박 대통령 있잖아. 아니, 내가 이게 진실을 감추려고 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박 대통령이 세월호 대통령이 구멍 내가지고 이게 침몰한 것도 아닌데 왜 감춥니까? 아니, 그리고 일부러 구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구하지 말라고 그랬겠어? 이런 재난 시에는 현장 지휘관 해경이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상황 판단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게 아니고 대통령은 이게 포괄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해라 이거잖아. 그럼. 대통령 때문에 못 구했냔 말이야. 전 국민이 다 TV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 구했는지. 그거 다 원인 알잖아요. 근데 그때 마치 이게 책임이 전부 이게 박 대통령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생명 중시 업무 이런 식으로 이게 헌재까지 나오잖아. 소수 의견이. 그러게. 그럼 이게 문재인은 화재 현장, 침몰 현장 어느 현장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 여기 전화로 다 모든 걸 동원해 구해 이거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백신으로 몇 명이 죽었어 지금. 백신 맞고서. 그런 거는 책임져야지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또 조국에 대한 편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예. 조국은 이게 어떤 사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글을 옮기를 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일부 사람 잠시 속이도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링컨도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죠. 예.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다수의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어도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게 링컨 이야기거든요. 유명한 말이죠. 이 예. 조국도 예. 말했고요. 예.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박 대통령이 이제 행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윤석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예. 저는 앞으로 이게 박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보는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보면 3가지가 있다 봐요. 아, 3가지. 예. 경우의 수가. 예. 그 중에요. 예. 크게 보면 이제 3가지가 네. 하나는 이제 메시지를 안 내고 침묵하는 게 있고. 침묵. 예.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내는데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을 좀 비판하면서 서운한 감정, 우리 심판해달라. 이런 게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침묵이냐, 아니면 이게 메시지를 내느냐, 낸다면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이게 비판하느냐. 이런 이제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죠. 예. 자, 하나씩. 그러면 이게 하책부터. 하책부터. 제일 하책이 뭐야? 제일 하책은 이게 윤석열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안 할 거예요. 이게 제일 하책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이건 아닙니다. 안 해. 이거는 이게 정권 교체고 뭐고 에이. 물 건너가고 아니, 이게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보수의 예. 자유파의 분열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바로 문재인이가 노린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저번 주 방송에서 문재인이가 사면을 한 게 3가지 꼼수 있다 했잖아.
그렇지. 이석기하고 한명숙 좌파들은 단합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파들은 이명박, 박근혜, 뭐 윤석열 갈라치는 네. 분열을 노리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자기가 퇴임 후에 안전판 있잖아. 예. 자기도 나중에 3일 편하니까. 예. 그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근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에이, 좀 이게 서운함을 드러내면 그러면 이거는 좌파의 그 문재인의 꼼수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그 우리 공화당이 조원진 대표는 계속 윤석열을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 네. 이게 박근혜 저는 대통령 뜻은 아니라 보거든요. 아니에요.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예. 다만 이건 있을 수 있죠. 예. 그 장재원하고 권성동 있잖아. 거기에 지지자들이 편지를 하나 보내와서 권성동하고 장재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명박 구속될 때 카메라에 막 잡혔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권성동이가 법사위원장으로 헌재 재판에서 막 눈물까지 흘렸잖아. 네,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때. 예. 그 장재원 덕에 그때 최순실이 청문회할 때 피 떠올리가 계속 최서원 씨 공격했잖아. 네. 이게 편지 오니까 박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거짓말로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누구라도 이게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 이런 식으로 이게 권성동하고 장재원은 좀 이게 비판한 것 같아요. 근데 권성동과 장재원이가 지금 선대위 핵심 멤버들이잖아. 그리고 장재원은 이게 지금 윤핵관으로 이름도 이순석이는 떠들고 있잖아. 네. 그 점에서 이게 전혀 우려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뭐 기울일 수 있죠. 박 대통령이 그동안 조국과 민족 이런 이제 희생 헌신을 보면 뭐 저는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비판 또는 이게 후보 교체 뭐 이런 거 안 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우리 공화당은 벌써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이거는 이제 가장 하책이다. 하책이다. 이렇게 제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책은 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끝까지 침묵하면 지지자들이 이제 알아서 뭐 윤석열 지지할 사람 지지하고 또 비판하면 비판하고 침묵하는 것도 이게 뭐 메시지는 메시지죠. 침묵도 메시지죠. 침묵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중간 정도 책. 중간 정도. 이러면 중책.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각자 서로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이용하는 이제 자기식으로 이용해.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대로 그러니까요. 이게 뭐 또 어디는 어디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는 가장 상책은요. 네. 상책은요. 윤석열 탄압하라. 의견 저번에 총선 그때. 우리 그때 총선 때 메시지 있잖아. 예. 다시 한번 이게 하는 거죠. 그때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단합해라. 단합해라 그거죠. 이래 놓잖아. 근데 그때는 유영아가 비례 국회의원 자리에 있고 신청하는 바람에 그 진정성이 사라져버렸죠. 이제 그런 일 없잖아. 지금 저는 이게 유영아만이 독점하는 게 지금도 좀 문제가 있다 봐요. 특히 그 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유영아 변호사가 가서 약간 이게 마사지를 한 거거든요. 배달 사고. 네, 마사지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 네. 아무리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문재인한테 사의를 표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문재인한테 풀어달라고 했어요. 사면해달라 했어요. 그럼. 사면해달라고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럼. 문재인이 꼼수를 한 건데. 그럼. 예, 그래서 저는 좀 분명하게 예. 자필로 이게 편지를 써서 뭐 유용하게 읽든 아니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아니 이제 천하에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할까요? 기자회견도 하면 되죠. 아니 이제 사면됐는데 뭘 그래? 예.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2월 2일에 놓으면 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맞아. 하면서 이제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지난날을 읽고 우리가 하나가 단합돼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게 문재인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정권 연장 이거는 이게 막아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끼리 싸울지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이게 정권 연장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상책은 여러 개 이견이 있고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고 뭐 좀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 불만이 있고 섭섭함도 있고 예. 아니 제일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자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무리한 수사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게 대의를 위해서 한번 이게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마지막에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이게 정권 교체하라. 이재명이 심판하자. 그럼. 정권 교체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유일한 답이다. 이런 이게 메시지가 한번 나와주면 그런 얘기에 대부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래도 이게 계속 윤석열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도 되고 역사 법정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이게 바로 상책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게 화답해야죠. 요즘 지금 이게 TK 2박 3일 갔죠? 예. 잘하더라고. 이게 구속의 유감이다. 이런 유감, 이건 외교관들이 쓰는 수사고요. 근데 그게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안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그냥 선거대장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때 이게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그리고 이게 모든 게 특검이라는 거는 특검이 관청이에요. 나머지는 참모예요. 박영수가 잘못한 거지. 박영수가 특검이고 나머지 다 참모예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박영수가. 야 이렇게 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맞추는 거야. 그리고 이게 형집행정지도 청와대 문재인이 하는 거잖아. 어떻게 인선 검사장이 합니까? 장관 딱 결정이 납니까 그게. 다 이게 문재인이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풀어주고 싶다고 박근혜 풀어줍니까? 사면복권이 네. 대통령이 권한인데.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최대한의 예우로 사죄 또 이게 미안하다는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또 공과 잘한 거 있잖아. 그렇지. 이걸 이게 개성한다. 무엇보다 이게 박정희 정권의 또 유산을 개성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이게 정책도 개성하고 그다음에 친박 의원들도 이게 괜찮은 분들 많잖아. 그러면 상당히 포용하고 예. 이렇게 정책도 개성하고 인재들도 이게 친박도 포용하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도 화답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통 크게 예. 우리 이게 정권 교체의 대의에 용서하고 윤석열은 좋습니다. 예. 이렇게 나가면 저는 상당히 천군만마가 된다. 아 맞아요. 지금 이게 문재인은 꼼수로 박 대통령을 사면복권했지만 이게 문재인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박근혜 후보 대통령의 메시지의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천군만마 힘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이게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통 보수 있잖아. 예. 여기서부터 이게 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중도가 아니고 그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네요.